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재물복 부르는 언어 풍수 또 인체 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.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하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 돈 문제로 우리가 걱정이 많게 될 때 큰 돈을 또 어떤 용처가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 그 입술의 오행은 재물운수를 관장하는 오행토이고 이 오행토가 관장하는 감정은 걱정이라는 그런 감정이니까요. 오행적인 시각에서만 살펴본다면 결국 돈 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오행토의 문제니까 걱정이라는 것이 돈 문제로 생길 때는 입술이라고 하는 오행토의 그 신체기관에 약해져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이치겠죠. 제가 지금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근심이나 수심 또 슬픔이나 공포스러운 이런 감정들은 오행 금과 수가 관장을 하는데요.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근심거리가 심각할 때 또는 수심이나 슬픔이 큰 그런 스트레스를 줄 때는 머리카락이 좀 수북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요. 바로 이 모발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오행 금과 수가 관장하는 인체의 그 부분이거든요. 우리 그 옛날 말에 사촌이 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. 이 땅이라는 게 이 재물, 즉 재성을 뜻하는데요. 이 재성은 오행토고요. 이 오행토가 관장하는 그 인체 부위는 비장과 위장, 즉 비위가 해당이 되는데요. 오행 적용을 좀 해본다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팠다면 그 신체 기관은 비장과 위장, 즉 비위가 몹시 그 상했다는 그런 말과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죠.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적인 접근과 시각에서 돈복과 또 재물복을 부르는 또 재물복을 크게 일으키는데 기왕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재물복 부르는 입술편에서도 한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언어 풍수에서는 아무래도 입으로 언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. 입술과 또 혀의 오행, 또 입술과 그 혀의 긴밀한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더군다나 입술, 여기에서는 넓게 입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. 입이 아주 그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입이라는 것이 오행상 재물운수의 상징인 오행토이기도 한데요. 이 뜻은 결국 재물운수를 위해서는 이 입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그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. 풍수적인 정보 가운데서도 특히 재물복을 발전시키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우리 그 운세의 작용에 좀 긍정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 이런 풍수 정보를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취지일 텐데요. 이런 관점에서 재물복을 중심에 놓고 또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해보면 재물복의 그 오행토와 가장 좋은 그런 상생관계도 있을 수가 있죠. 반대로 재물복에 즉 오행토에 지대한 아주 나쁜 그런 상극에 영향을 주는 오행도 있겠죠. 오행토와 상극인 것은 오행물인데요. 이 오행물의 그 감정은 근심이나 또 걱정 또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말하는데요.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. 재물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언어 풍수 첫 번째입니다. 귀로 걱정거리를 들으면 재물운수가 막힌다.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. 될 수 있으면 귀로는 즐겁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오행토, 즉 재물운수가 상극이 아닌 상생의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겠죠. 그 근거는 재성의 해가 되는 상극이 되는 그런 오행의 신체기관이 바로 귀이기 때문에 그 귀라는 오행의 감정이 근심스러운,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. 재물복 발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언어 풍수 두 번째는 눈으로 성날 것을 보지 말아라 인데요. 같은 이치입니다. 재성의 오행 토와 상극이 되는 오행은 나무목인데요. 신체기관이 눈이고 이때 그 재성과 상극이니 나무목의 오행에서 신체기관은 간담이 해당이 되는데요. 이때 나무목이 관장하는 감정이 바로 이 성남 또 화내는 일인데요. 우리가 그 간담이 서늘한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눈에 그 공포스러움이 배게 되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. 성내는 일, 또 분노하는 그런 감정은 재물운수를 키우고 또 발전하는데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 된다는 이야기죠. 앞서 설명드린 재물복의 상극이 될 수 있는 오행수, 물에서는 걱정과 공포가 주된 감정이었다면
나무목이라고 하는 이 재물운수와 상극인 이 오행에서는 주로 감정들이 분노나 성냄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건데요. 재물운수의 오행적인 관점에서 지금 나온 이 두 가지 감정들, 즉 근심이나 분노거리가 생기거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재물복을 막는 최대의 암초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오행의 상극을 살펴서 우리가 근심거리나 또 성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재물운수가 아주 길하게 작용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.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. 귀로 좋은 것 많이 듣자, 눈으로 좋은 것 많이 보자. 이렇게 하면 결국 재물발복에 아주 좋다는 거죠.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. 지금 설명해드린 오행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재성, 즉 재물운수에 해가 되는 것들을 큰 재물복이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교통정리하듯이 미리 좀 사전정리하듯 그렇게 준비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또 재물운수를 키우는 오행화를 살펴보면 제일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. 불이라는 오행이 재성인 토를 키우는 거니까요. 이렇듯 재물복을 키워주는 그런 열쇠를 주고 있는 이 불이 관장하는 오행은 바로 이 혀입니다. 혀. 혀에서 벌써 재물복 키우는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온 거죠. 이 혀는 감정 중에서도 기쁨의 감정을 관장을 하는데요. 이 혀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행 토라고 하는 재물운수를 살찌우고 또 재물운수를 발전시키는 아주 최고의 방책이 되고 또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네 번째는 그래서 대박을 원한다면, 돈벼락을 원한다면, 뜻하는 재물복의 그런 성취를 원한다면 혀로 기쁨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다섯 번째는 돈복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. 얼굴도 오행이 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혀와 함께 재성인 즉 재물운수 오행인 토를 살찌우게 되는데 아주 그만이죠. 그래서 다섯 번째는 웃는 얼굴로 재물복을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.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하면 돈복이 안 붙는다는 그런 이야기죠.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또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예를 들어 성실하게 열심히는 사는데 평생 그 돈복 없게 혹은 돈복이 잘 안 붙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우리가 살면서 그 운세의 흐름으로 인해서 돈 운이 또 막힐 수는 있죠.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또 성실히는 사는데 참 돈복이 안 붙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또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. 사소한 습관에서 돈복을 차버리는 돈복이 좀 안 붙는 습관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좀 몸에 밴 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. 그래서 여섯 번째는 돈복 나가는 행동이 될 수 있는 왕성한 또 재물복을 위해서 나쁜 언어 습관은 갖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말끝마다 자신도 모른 채 혀를 차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경우 아주 그 재물복이 안 좋고요. 또 해당되는 경우가 또 부정어를 남발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안 좋습니다. 주위에서 유심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안 되라든지 못해라든지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돈복이 안 들어오죠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을 정리한 요약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재물운수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상대를 칭찬해 주어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재물운수를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게 입이니까요. 이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입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또 혀라는 오행, 즉 불이니까요. 혀와 입을 늘 재물운수 발복을 위해서 활성화, 즉 기운이 넘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혼자서 또 중얼중얼 할 수도 있지만은 혀나 입이라는 그 공간이 갖는 그런 제약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차원 높은 단계로의 그런 재물복의 끌어올림까지는 뭔가 좀 몇 퍼센트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. 이 경우 그 상대방을 좀 칭찬을 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입과 혀에서 긍정적인 그런 우운기의 작용이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칭찬을 해줄 때도 우리가 좀 진정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죠.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를 새로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보고 아 머리 하니까 참 멋져 보이네 라고 한다면 별로 감흥이 없겠죠. 또 누군가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주려고 혹은 용기를 내라고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또 마음을 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누군가 와서 씨는 감내할 만큼의 고통만 주는 거니까 힘을 내 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낮을까요? 저 같으면 그냥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게 친구라면 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.
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침묵이 때로는 훨씬 나은 경우가 아주 많죠.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또 절망스러운 경우가 아닌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서 뭐 한 가지를 좀 칭찬할 그런 거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닐 텐데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수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물운수의 오행인 입술과 또 돈복을 부르는 언어 풍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재물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TV에서는 실버 세대들과 중년 세대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